것 같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사과정 김범기고요. 제가 오늘 랩 세미나 진행할 주제는 3D Reconstruction from Single Panoramic Image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두 개의 논문을 이렇게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이 소리를 어떻게 끄지? 네, 저희 네,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막 아바타 영화가 흥행했을 때 보면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뭐 이렇게 뎁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테레오 뷰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시점을 바꿔서 보는 것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발표됐었던 건데 그 오큘러스가 새로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때 주 키워드가 이 6DOF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HMD를 끼고 할 때 이제 로테이션만 프리했는데 이거 포지션까지도 좀 프리한 컨텐츠를 보고 싶다, 이런 게 주 골자였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이거 레드팀 두 팀이 같이 만든 컨텐츠인데, 보시면 이제 파노라믹 컨텐츠를 저희가 이렇게 HMD를 써서 봤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효과를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쓰느냐 보면 이제 새로 공개된 건데, 이제 저희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레벨의 상용화 버전이에요. 예. 네, 네. 꽤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레드 팀이 이제 레드 카메라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이 카메라들 시차를 이용해서 뎁스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스테레오 파노라믹 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의 사용도가 네,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들에 대한 사용도가 저희가 이런 그 인도어 공간에서 뭐 가구를 배치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공간을 가서 본다든지 이런 개념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 연구실을 방문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교수님은 아실 텐데 3i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 중개 사업에 어떤 앱을 만들어 준대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보면 이게 어떤 부동산 매물이 올라오면 그 중개사가 거기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실제로 데리고 가는데 이 앱 켜가지고 그냥 그 공간을 이렇게 파노라믹 뷰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둘러면서.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처음에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여기 간 것처럼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런 걸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일단 이런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선 장비가 이게 메타포트라는 회사인데, 이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걸 이렇게 곳곳에서 찍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막 문의를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싱글 파노라마를 가지고 그걸 리컨스트럭션 하는 주제 자체가 되게 뭔가 되게 효용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거에 관해서 네, 좀 두서없긴 한데 지금 제가 커미티 하다 와가지고, 네, 저희 연구실에서 되게 좋은 연구가 있었죠. 어디 있니 구쿠야? 네. 구쿠가 냈었던 건데, 이렇게 싱글 파노라마에서 이렇게 점 몇 개만 찍어주면 이렇게 뎁스를 만들어서 복원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가능성을 구쿠가 보여줬었고요. 이걸 딱 보고 교수님이 했던 말이, 그럼 저렇게 사람이 찍었던 거를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러닝으로 풀 수 있지 않겠냐, 딱 그런 말을 했더니 그게 올해 CVPR에 이제 그런 비슷한 게 딱 나왔습니다. 진짜 딱 그 점들 가지고 하는 것들이 딱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게 이 두 페이퍼인데, 둘 다 컨퍼런스 페이퍼여서 그렇게 막 디테일이 막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눠본 카테고리인데, 이 싱글 파노라마에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노라마에 그 뎁스를 완전히 복원해서 복원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어떤 포인트들, 그러니까 특징점들만 알아내서 레이아웃을 복원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되는 논문 두 가지를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이 이게 CVPR 2018에서 소개된 레이아웃넷이라는 논문이고요. 일단 꼴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그 파노라마 한 장에서 이렇게 인도어 공간에 가장 큰 테두리의 레이아웃이 복원이 되는 게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컨트리뷰션이 일단은 이런 싱글 파노라마 하나에서 이런 레이아웃을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저희가 러닝을 할 때 그냥 이미지를 때려 넣죠. 뭔가 이렇게 이미지 처리를 한 걸 넣지 않는데 그런 것 처리를 해서 넣었더니 결과가 훨씬 좋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이 논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셋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런 논문들이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던 이 스탠포드 데이터셋에 자기네들이 이러한 레이아웃 정보를 추가적으로 해서 배포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리뷰션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레이아웃넷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일반적인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인풋 아웃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싱글 파노라마가 하나 있고 그 싱글 파노라마에 뽑혀진 이런 비전 정보들이 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레이아웃이 복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몇 개 나눠서 설명해 드리면 처음 단계가 이 이미지 얼라이먼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딥뉴럴 네트워크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오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복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6 서페이스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그냥 RGB만 보여준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인도어심만 타겟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큐브 맵이 이 큐브의 코너 포인트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정확히 복원을 해주는 게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이게 저희가 딱 정육면체일 수도 있고 어떤 직육면체 형태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을 말하는 건 이런 큐보이드가 아닌 거, 그러니까 약간 뭐 L자나 이런 것들도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넣으면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국호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딱 큐브 형태만 아니고 직육면체 형태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이 이미지 얼라이먼트 단계를 소개해드리면 처음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딱히 크게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풋 파노라마를 받고 인풋 파노라마가 약간 버티컬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맞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맞춰 그 엣지를 뽑아서 맞춰준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코드를 보니까 그냥 그 매트릭 코드를 통해서 그냥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테이션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엣지를 뽑아냈습니다. 엣지를 뽑아낸 다음에 저희가 이 퍼스펙티브에서 보통 뽑죠. 뽑은 다음에 다시 프로젝션을 한 결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있는데 이게 그냥 X, Y, Z 축에 따라서 트랜스폼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풋이 되는 거고요. 이게 프리 프로세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네트워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 단계는 이 바운더리 클래시파이어랑 그리고 코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3D 레이아웃을 복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앞에 이 네트워크 단계는 이 유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형태가 U자 형태라고 해서 유넷이래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이제 가진 특징점이라고 하면 이 처음에 인코딩 단계랑 디코딩 단계에 이 스키 커넥션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스키 커넥션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그라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인가? 근데 이 피처가 사라지는 것들을 그 디코딩 단계에서 그걸 추가를 해줌으로써 그 피처들이 살아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대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유넷에서 이 논문이 변경을 한 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다운 샘플링하고 업 샘플링하는 단계 같고 그 유넷처럼 이런 스킨 커넥션을 넣은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스키 커넥션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넷이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 유넷이 하나 있는 건데 이 앞에 이 바운더리 클래시파이어랑 코너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이 바운더리 클래시파이어에서 이 코너 클래시파이어로 이 커넥션이 하나가 더 있게 됩니다. 이 이유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정보가 이 코너 정보에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이유가 뭐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 플로우 플레인이 있고 이 벽면이 있겠죠. 근데 이 벽면하고 이 바닥면하고 이루어지는 이 코너들이 이렇게 가려진 정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정보를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그 결과가 코너
코너 정보에 피처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가정 때문에 휴리스틱하게 넣어봤더니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그 유넷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고 인코딩, 디코딩 단계는 이런 결과 가장 이제 그 유넷하고 가장 똑같은 피처들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는 그냥 시그모이드 오퍼레이션을 썼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연결돼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뒤에 이제 그 로스 펑션이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바운더리 맵하고 코너 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운더리 맵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채널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천장면하고 바닥면을 이루는 이 코너랑 그리고 벽면들끼리만 이루는 이 빨간색 코너, 그리고 바닥면, 그리고 벽면하고 이루는 이 파란색 이 세 개의 채널이 나오게 되고요. 이 코너 맵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코너 포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나왔을 때, 이 2D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3차원으로 복원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냥 트레이닝 온리라고만 써져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 2D 피처들을 가지고 3차원으로 복원하고 싶은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냥 그 큐브의 위스랑 랭스랑 하이트랑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x랑 y랑 로테이션 값입니다. 이걸 복원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걸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트레이닝 결과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 결과 자체가 좋지가 않았는데 여기에 트레이닝 온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이 앞에 단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얘의 역할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여기다 넣어서 트레이닝 해줄 때 최종적으로 같이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의 결과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사용하기에는 좋지는 않지만 얘네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역할로서는 훌륭해서 이걸 같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로스 펑션으로 가보면 이 앞에 M2랑 MC가 있는데 M2랑 MC가 이제 앞에서 보였던 이 바운더리 맵의 로스랑 그리고 MC는 이 코너 맵의 로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이 MC랑 M2 같은 경우는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르는 이유 자체가 앞에서 시그모이드 오퍼레이션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앞에서 이 리그레서로 3D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이 3D 파라미터에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민 스퀘어 에러 값으로 그냥 때려 넣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개 값이 로스 값으로 다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구조가 크게 두 개의 구조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2D 피처들을 찾는 단계, 3D 피처를 찾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 2D 피처를 뽑는 단계, 3D 피처를 뽑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트레이닝 시킬 때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를 처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트레이닝 시키고 얘가 만들어지고 나면 얘를 또 놓고 얘를 다시 트레이닝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두 개를 같이 넣고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디테일은 적혀 있진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하고 최종적인 결과들을 보면 결과를 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보시면 이 코너 맵이랑 바운더리 맵이 있는데 이 코너 맵 같은 경우도 그냥 픽셀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같은 경우도 되게 얇은 선 하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되게 미스매칭이 너무 크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코스트가 너무 커지니까 이 부분을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가우시안 필터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이게 블러리해지겠죠. 그래서 어떠한 한 점에 딱 맞지 않아도 그 로스 값이 나오게 돼서 트레이닝 하는데 조금 더 이점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 파노라마다 보니까 그냥 호리즌털하게 로테이션 시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시키면서 데이터를 늘렸다고 하고요. 그 레프트 라이트도 플리핑도 했었고 그 루미넌스 값도 이렇게 바꾸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서 그 다음 파트가 여기 이 옵티미제이션 파트로 넘어가 보면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을 뽑기 위한 단계입니다. 처음에 이 카메라 포지션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단계를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D 레이아웃 캔디데이트라는 저 L 값을 뽑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값을 통해서 이 옵티미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카메라 포지션 에스티메이션이 뭐냐? 이 그전 논문에 레퍼한 논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파노라마가 있을 때 이 파노라마가 이게 다 앵글입니다. 다 앵글로 다 알고 있는데 그 앵글 값이 저희가 이게 알파가 되고 실제로 저희가 3차원 도면에서 카메라 포지션이 있을 때 어떤 P점이랑 P6이랑 P7점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각도가 있겠죠. 이 카메라 기준으로 그 값이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에너지를 미니마이제이션해서 이 카메라 포지션을 뽑아내는 거를 하는데 그 카메라 포지션을 처음에 이니셜하게 뽑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 3D 레이아웃 캔디데이트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브루트포스하게 다 찾는 경향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큐브가 완성되고 나서 카메라 포지션이 어디 하냐 딱 놓여지면 이런 벽면들을 조금씩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면이 초기에 딱 세팅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설명됐듯이 이 포지션 값을 이 10% 이내에서 하나씩 다 스코어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 마이너스 10%, 10 플러스 10% 안에서 이 값을 하나씩 다 조정해 보면서 이 값이 최종적인 값하고 스코어링이 얼마나 좋느냐, 그러니까 그 코너 포인트랑 바운더리 포인트가 점수가 얼마나 높으냐, 그거를 다 캔디데이트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걸 다 값을 스코어링을 한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이 L을 뽑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스코어 L 같은 경우가 그걸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000개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0개 정도를 다 계산을 하고 그걸 다 계산한 시간은 뭐 한 장당 한 30초 정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아서 결과를 보니까 뭐 당연히 전에 것들보다 좋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물들이 나왔고, 그래서 결과들을 보시면 이 녹색이 그라운드를 쓰고 이 주황색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가보면 그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를 지금은 다 큐브 형태로만 했었는데 이 L 타입으로도 넣었을 때 결과가 잘 만들어진다. 이거 제가 약간 스킵한 부분인데 이 데이터만 바꿔도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엣지 정보랑 이런 것들을 같이 인풋을 넣어줬더니 그런 것들이 결과를 더 잘 만들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결국 제가 이 부분은 약간 스킵은 했는데 앞에서 이제 파노라미도 됐고 퍼스펙티브 이미지를 넣어도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점인데 그 이전 논문에서는 파노라마만 되거나 아니면 퍼스펙티브만 되거나 이런 논문들이 있어서 그런 걸 또 강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표적으로는 이거 말고도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레이아웃 형태를,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만 써져 있어서 저도 이게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그전 논문에서 보면 그 전에 이제 뭐 파노 콘텍스트랑 이런 문들을 보면 이게 레이아웃 형태가 이게 큐보이드가 아닌 것들도 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천장이 이렇게 굽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응이 돼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러닝으로 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한 2년 전 랩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 천장이 굽어 있거나 그러니까 약간 큐브 형태가 아닌 것들도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네, 그쵸. 아 처음 인풋 말하는 거예요? 아 로스. 음. 아 바운더리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음. 여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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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저도 이거가 좀 궁금해서 하나씩 찾아보긴 했는데 이거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써있지는 않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음, 근데 이거를 딱 집어서 두 개를 썼다라고 돼 있긴 했었거든요. 어, 이런 그러니까 저도 아, 어? 근데 그쪽 맞아요. 네네. 아 채널로 아, 아니 각 채널마다 따로 한 거 아닐까?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써져 있지 않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 거기에 좀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음, 거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또 혹시 다른 거 있나요? 아 여기 음. 아니요 안 되지는 않고요.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결과가 좀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앞에 게 좀 더 확실히 결과가 좋아져서 이거를 넣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파라미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L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건데 큐브 형태는 이걸로도 이제 다 복원이 되는 건데 이 복원된 결과물은 더 그냥 옵티미제이션을 해서 뽑는 것보다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냥 앞에 거 트레이닝 하는데 결과가 좋아져서 이걸 썼다라고 하고요. 어떤 거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 데이터 자체가 다 실측 값이기 때문에 네. 그쵸. 이게 약간 저희가 그 센터 기준이 항상 아니기 때문에 그쵸. 파노라마가 그 센터에서 렌더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전에 첫 번째 그 여기서 이 첫 번째 이 뽑는 게 이 사람들도 이거를 그 전 논문 거를 썼는 그냥 쓴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카메라 포지션을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게 이 벽면의 위치를 잡는 겁니다. 벽면의 위치를 하나씩 다 잡고 스코링을 다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스코어 높은 애로 셀렉트를 하게 되는 형태예요. 괜히 두 개를 했나?
네. 그러니까 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기가 그러니까 다 찾아서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그다음 넘어가면 이 옴니뎁스라는 건데 이 처음에는 이게 이름이 친근해가지고 제가 석사 때 했던 거랑 이름 비슷해서 처음 봤다가 이제 논문이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파노라마에서 아예 덴스한 뎁스맵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싱글 이미지에서 이렇게 뎁스 뽑듯이 파노라마에서 뽑고 싶다라는 게 이 논문의 목표고요. 네, 요건 조금 더 간단히 할 건데 저희 팀 애들한테는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던 거여서 네, 좀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셋 만든 게 되게 큰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CG 데이터셋이랑 리얼리스틱 데이터셋 두 가지 타입을 다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 타입 만드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막 카메라 포지션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CG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어떤 가상씬을 만들고 이 가상씬의 가운데다 카메라를 포지션 시킵니다. 그리고 이 그란투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 포지션에서 칼라맵, 데스맵을 둔다 렌더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리얼리스틱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차원으로 복원을 해놓고 이 씬에 카메라를 배치를 한 다음에 렌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복원된 씬에서, 그러니까 3차원 씬에서 렌더링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결과는 이렇게 리얼리스틱 씬에서 한 것 때문에 리얼 씬에도 잘 적용된다라는 게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고요. 여기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려고 이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렌더링을 그냥 로테이션 하면서 렌더링을 했고요.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증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상도가 되게 낮습니다. 512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제로 저희가 파노라마 도메인에서 그 510이면 너무 작아서 실제로 이걸 바로 쓰기는 너무 적은 해상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논문이에요. 이 싱글 파노라마에서 덴스한 뎁스맵을 나오는 첫 번째 논문이어서 그 러닝을 이용해가지고 한 건 첫 번째 논문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설명하는 네트워크가 두 가지인데 이것도 조금 의아했어요. 네트워크를 두 개를 설명하는데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 둘 다 예전 거보단 좋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는 이 레스넷 같은 네트워크를 조금 변형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네. 네. 이 레스넷 같은 경우에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키 커넥션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명한 논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가 되게 복잡해지면 레이어가 복잡해지면서 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이 생기니까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깊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이 피처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이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 스키 커넥션을 넣어줘가지고 이런 피처를 살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 네트워크 구조는 이 파노라마의 피처들을 반영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런지 두 번째 설명되는 네트워크보다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 얘 같은 경우가 조금 흥미로운 건데 저희가 파노라마,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저희가 파노라마에 적용하려면은 바로 적용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 딥러닝 할 때도 이 파노라마 이미지를 그냥 퍼스펙티브에서 러닝한 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파노라마 도메인을 러닝해서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그러니까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로 올라갈수록 디스토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유니폼한 커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여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커널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최종적인 이 값이 유니폼하게 적용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을까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다른 논문이 이런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소개해드리면 이 파노라마 도메인에서 저희가 이 위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갈수록 이 디스토션이 커지니까 이 커널 사이즈를 이 로우별로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네.
이거가 키가 돼서 이 논문에서도 그거를 반영을 해서 커널을 땄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커널 사이즈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커널 사이즈를 그 로우별로 다르게 적용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아, 네, 이거는 저 광균이 옛날에 발표할 때 봤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커널 사이즈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일단은 컨볼루션 구조도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썼고 그 뭐 스페이스는 한 이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얘가 되게 결과가 좋았다고 하고요. 저는 러닝 논문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서 몰랐는데 진짜 놀랐던 게 이 논문 보면서 이퀘이션이 딱 세 개예요. 이 로스 이퀘이션만 딱 세 가지인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일단 그라운트스 따라가는 이 뎁스 데이터가 하나 있고 이 뎁스가 너무 네이버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스무스 텀이 하나 있고 결과적으로 그 두 가지를 더한 게 로스의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 하나가 이 MP라는 게 있는데 저희도 이거는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좀 잘 봐놨던 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 때 이렇게 리얼리스틱 씬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렇게 부정확한 데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되게 잘못 렌더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다 마스킹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상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창문이 뚫려 있으면 저 멀리 있는 건 그냥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마스킹 처리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할 때도 그 마스킹 처리된 부분은 아예 계산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MP 처리로 그 부분을 처리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그라운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됐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썼다고 하고 근데 여기가 좀 아쉽긴 했어요. 아웃풋이 결국 512 사이즈니까 네, 실제로 파노라마 크기로는 너무 작은 네, 그런 구조였고 네, 그리고 네, 인풋 자체도 그냥 512입니다. 네, 인풋 아웃풋 크기는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렌더를 그냥 512로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흥미로웠는데 이게 이 뎁스 정보 자체가 이거는 렌더한 씬이긴 해서 렌더한 씬도 있고 그 가상 씬도 있긴 해서 어찌됐든 다 결과적으로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링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스케일링들을 맞추는 이 팩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그라운트스랑 그 프레딕션 된 거를 맞추는 이 스케일 팩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곱해줬다고 하고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저희는 유용하게 좀 써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에 그 네트워크 두 개를 비교했더니 결과적으로 뒤에 게 훨씬 더 좋았더라. 그리고 그 이유를 뭐 이제 설명하는 게 앞에서 만들었던 결국 이 리셉티브 필드 크기 자체가 커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자기들도 뭐 정확한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들은 이렇게 그 스테레오 메소드랑 비교도 하는 결과들이었고요. 이제 스테레오 메소드랑 비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바꿔서 뎁스를 뽑아서 파노라마로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비교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들은 나왔고 이거 트레이닝 네, 네 이거 같은 경우가 트레이닝 하지 않은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도 결과가 잘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네, 결론적으로 네, 이런 어쨌든 이렇게 라벨링된 데이터 안에서는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아무래도 이렇게 인도어 씬에만 이제 제한되니까 이제 그런 한계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으니까 이렇게 라벨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네. 이건 아예 렌더링 할 때 그냥 스레스홀딩해서 렌더링을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고민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외하고 비교하는지 싶었는데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